네, 자, 8월 13일 금요일 라이브 방송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7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열심히 방송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자녀 전학 보내자 계약 앞둔 목동 전셋값 1억 뛰었다. 학군지 전세 가격 들썩 1882가구 목동 1단지 매물이 한 건이라고 해요. 전용 65제곱미터 호가가 7억 1000에서 8억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전세 못 구하자 차라리 사자 매매가도 2억 넘게 올라. 학원 밀집 중계동도 전세 분기 겨울방학 땐 가격 더 오를 듯. 13일 차도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1882가구 규모 대단지지만 현지 중개업소에 전세로 나온 매물은 단 한 건뿐이었다. 호가는 지난 5월 실거래가보다 1억 가까이 뛴 상태였다. 목동 S공인 대표는 자녀 전학을 위해 전셋집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워낙 귀해 호가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자, 즉 여러분 양천구의 목동은 대한민국에서 넘버2 학군이죠. 대치동이어서 목동, 그 다음에 뭐 대구 수성구 범어 자동이라고 하는데, 자, 무섭게 오르는 목동 전셋값이라고 합니다. 자, 7월 첫째 주보다 둘째 주 급등, 셋째 주 잠깐 0.01포인트 감소했다가 넷째 주 되니까 폭등을 했죠. 0.29로. 네.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해 학군이 좋은 목동으로 이주하는 수요자는 신시가지 1에서 7단지를 선호하는 편이다. 자, 모근초 중, 월촌 초중, 양정중 등 인기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때부터 여름방학 때부터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들이 찾아오면서 전세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전셋집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거래가 제한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목동이 재건축으로 핫하잖아요. 게다가 얼마 전까지 이게 풀린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전까지 재건축 조합 설립 전에 2년의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뭐죠? 이게 발의가 되었죠. 네, 발의가 되었었죠. 근데 결국은 이 민심의 눈치를 보고 자연스럽게 철회를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살고 있다는 거죠.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네. 빠져나오고 싶어도 소유자들이 빠져나오고 싶어도 첫 번째 또 뒤통수 맞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사 가려고 해도 다른데 전세를 못 구하겠다. 또는 다른데 집을 사려고 해도 폭등한 종부세, 폭등한 매매가 때문에 그리고 양도소득세 높아졌잖아요. 최대가 45%입니다. 그리고 중과까지 지방에 한 채라도 있으면은 팔면은 중과를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리저리 퇴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오래된 구축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모델링 한계가 있죠. 리모델링요. 아니 녹물이 나오는데 그 리모델링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독일산 그 수전 화장실에 독일산 세면대, 독일산 수전에 독일산 샤워기를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녹물 나오는데 리모델링은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빠져나간다는 거죠. 네. 자, 아는 청년님 반갑습니다. 방종현님 반갑습니다. 김정희님 반갑습니다. 박정환님, 박경희님, 최영민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보시면 현금 부족해 집주인하고 중개사에 빌려서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매수 심리가 그만큼 과열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부동산 규제를 대출 맡기면서 중개업소 매도자의 돈 빌리는 매수자들, 이율 높지만 부족한 돈 메울 시간은 벌 수가 있다. 중개업소, 중저가 아파트까지 유행이 번지는 중이라고 해요. 자,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소형 아파트를 매수한 박재들 씨는 거래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중개업소에서 빌렸다. 사채죠, 사채. 영등포 사채 시장입니까? 급매로 나온 터라 잔금 기간이 촉박했는데 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웠다. 그러자 중개업소에서 근저당을 설정해 부족한 비용 1억 3천을 빌려줄 테니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율은 연 15%가량을 요구했다. 참, 1억 3천 빌려주는데 이율이 연 15%래요. 고금리 사채죠, 이게 바로. 자, 은행 1금융권, 2금융권을 막자, 생명보험까지 막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 고금리, 자,
이렇게 고금리로 고리대금업자가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소장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은행에서 빌리면 되는데, 저리로 빌리면 되는데 3%든 4%든 15%보다 낫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자, 박 씨는 시세보다 3천에서 4천만 원가량 저렴해 매수하고 싶긴 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다 나오지 않아 매매를 포기할까 했는데 중개사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 거래를 빨리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3, 4천 저렴한데 1억 3천에서 연 15% 이율이면 4,500만 원 넘어가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얼마입니까? 1억 3천에서 15%, 죄송합니다. 4,500만 원 아니죠. 자, 1억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3천, 4천만 원 싸게 샀다가 만약에 1년 뒤에 1억 3천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요. 네. 경매를 넘어가는 겁니다. 네, 경매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경매를 넘어가잖아요. 아니, 중개사무소장이 은행보다 후순위란 말이에요. 본인 돈 떼일 거 각오를 하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15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18억짜리 19억짜리 이런 아파트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선순위로 합니다. 네, 한 3, 4억을 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집주인이 집을 파는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명의만 이전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된다고 해요. 참 이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금융권이 발달했습니까? 예? 은행은 차라리 공신력이 있어서 그래도 대출을 받으면은 3% 기준금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해가지고 적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인들은요, 이렇게 사채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다가 골병 드는 거는 결국은 집이 없는, 근데 겨우겨우 억지로 집을 이번에 산 사람들, 그분들이 지금 허리가 휘는 겁니다. 연 15%요? 말이 연 15%죠. 자, 연 15%면 1,500만 원인데, 그러면은 11월 나누면은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요. 한 115만 원 되나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이제는 소유자, 매수인과 매도인의 갈등 관계를 유발시켜가지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자꾸 이렇게 갈등 관계로 쳐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갈등 관계를 넣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한쪽은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다른 한쪽은 또 다른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경상도와 전라도처럼 이런 지역 감정을 넘어가지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오감시 체제로 되는 겁니다. 여기 북한입니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공산당은요,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공산당의 왜?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시민과 시민 간에 감시를 하는 겁니다. 감시 체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네. 그렇죠. 방종윤님께서 지금 검단신도시 담당은행들 대출 한도 규모 제재 받아서 난리나네요. 이거 어제 제가 다뤘잖아요. 은행에 적어도 잔금 대출은 시원시원하게 하게끔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다 막아가지고 지금 인천 검단인데 경남은행에서 지금 올라와서 지금 담보대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도 잔금을 치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중개업소 소장님, 저리로 빌려주면요, 괜찮을 수는 있죠. 괜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중개사무소장이, 물론 대한민국에는 착한 소장님도 계시지만은 악독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악독한 사람이요. 나쁜 마음 품고 조금만 연체시키면 바로 경매로 쳐넣으면 얼마나 악독합니까?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다 받아먹어서 채권자 신분으로 경매 쳐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저렴하게 낙찰받고, 채권자 신분으로 하면은 낙찰받을 때 조금 유리한 게 몇 개 있어요. 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당연히 2017년도부터 잘못됐어요. 단추가 잘못 깨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옷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옷 자체가요.
그 옷을 여러분들이 픽을 했고 고르신 겁니다. 고르셨잖아요. 네? 그 옷이 지금 아구가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